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디지털 법의학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자 증거를 통해 비행 및 경로, 위치, 고도, 시간, 날짜 및 드론 기체가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 관련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복구된 전자증거 기반으로 디지털 법의학 보고서와 진술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디지털 포렌식 드론 및 드론 컨트롤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는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를 따르며 노트북, 휴대폰 또는 태블릿과 같은 관련 장치가 있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증거 획득, 분석, 보고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랩에서 드론 관련 전자 증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드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 모델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랩의 전자 증거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수집, 검사, 분석 및 보고의 4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증거의 관리 연속성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절차가 바뀔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되며 무결성은 항상 보호되어야 합니다. 작업이 충족할 때까지 검사 및 분석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4단계가 포함되지만 모든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바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획득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많은 데이터 세트가 있으므로 각 증거 항목에 대한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랩 분석 모델과 관련된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 유형의 장치에 대한 수집,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조종기, 드론 자체, 이동식 저장 매체,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드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드론 조종기에는 잔여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석자는 드론 조종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격 정보, 페이로드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 드론과 드론 조종기 간의 통신 신호 매개 변수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자는 사고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또는 데이터 수집으로 더 잘 알려진 것은 드론, 컨트롤러, 휴대폰 또는 노트북과 같은 전자 증거의 법의학 복사본을 이미지 파일 또는 파일 형태로 만드는 프로세스이며 그런 다음 이미지 파일이 분석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전자 증거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든 전자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의 동일한 복사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2개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마스터 파일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포렌식 분석에 사용합니다. 전자 증거는 법의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자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 및 정보의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증거 형식보다 조작이 쉽고 변경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의되고 테스트된 획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면 전자 증거의 해시값과 이미지 파일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해싱은 이미지 파일이 전자 증거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SHA-256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많은 해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렌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해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사 및 분석은 상황상 분석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증거의 법의학 사본에 대해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전자 증거의 포렌식 사본은 증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해야 합니다. 포렌식 사본은 원본 증거 또는 다른 사례의 포렌식 사본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라벨을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실험실은 사례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저장 매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가능한 한원본 증거에 대한 검토는 피해야 합니다. 분석자는 항상 증거의 포렌식 사본에 대해 작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쓰기 차단기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분석자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격리된 환경 또는 사전 설정된 환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석자는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케이스를 작업 컨테이너에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분석자는 알려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분석. 디지털 트레이스를 위한 분석 절차.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은 드론 및 기타 관련 장치에 압수되기까지 자신의 위치와 행동에 대한 흔적과 징후를 남깁니다. 드론 및 조종기에서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 및 정보는 케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및 비디오. 사진 및 비디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자는 먼저 요청자로부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석자가 장치에서 생성된 멀티미디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를 분석하여 표시를 찾고 있습니까?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를 검토하면 검사관이 드론 사용의 특성과 드론이 작동한 영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명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분석자는 썸네일 보기를 사용하여 갤러리의 사진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위해 일부 소프트웨어는 비디오에서 정지 사진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X초 및 분마다 Y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사진은 갤러리 보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비디오 파일의 위치 또는 제작 세부 정보가 중요한 경우 검사관은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사진이 촬영된 GPS 좌표, 생성 날짜 및 시간, 사진을 캡처하는 데 사용된 장치와 같은 다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드론에서 멀티미디어를 촬영한 경우 사용자가 드론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 드론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되므로 지리적 태그가 있습니다. 일부 전자증거에는 수천 개의 사진과 비디오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자는 하나의 특정 비디오 또는 그림 파일을 선별하여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진을 추출한 다음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에는 동일한 비디오 또는 사진의 여러 복사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원본 영상의 썸네일 및 압축된 비디오를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비디오의 내용을 보는 간단한 작업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청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 식별된 경우 검사자는 GPS 좌표 및 생성 또는 수정 데이터와 같은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로그. 드론 비행 로그는 많은 경우에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PS 위치, 시간 및 날짜, 데이터 매개 변수 예로 로터 속도, 고도 및 방향, 드론 텔레매틱스, 진단 오류 코드, 관련 미디어 로그. 드론 비행 로그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제한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드론의 위치는 드론 사용자가 제한 또는 보호된 공역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비행 로그 구문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드론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일부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자는 비행 로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SQLite 데이터베이스 또는 CSV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자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하여 유무를 수동으로 구문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자는 특정 소프트웨어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 로그와 소프트웨어 결과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드론 운영체제는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전원 켜기 및 종료 시간, 드론 설정, 장치 사용, 사용자 로그인 및 계정, 와이파이 및 기기 연결, 텔레매틱 로그. 이 사용자 활동을 분석하면 사용자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증거 활동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아티팩트는 다양한 파일과 위치에 저장됩니다. 빈 공간.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증거의 아티팩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서 특정 파일 형식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것은 조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자는 데이터 조각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검색하는 파일의 종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조각은 조각난 파일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 타임스탬프 또는 폴더 구조 내의 위치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및 원격 스토리지. 분석자는 드론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흔적을 발견하면 다음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드론의 로컬로 저장되고 클라우드의 원격으로 저장됩니다. 또는 데이터는 완전히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드론에는 데이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단일 서버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여러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조차도 데이터의 특정 부분이 어느 특정 서버, 데이터 센터 또는 어느 국가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에 상주하는 가상 머신의 포렌식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가로채기 위한 적절한 법적 권한을 식별하고 획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 국가의 법적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추출할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임시 가상 머신을 만든 다음 해당 머신을 삭제한 경우 복구할 증거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률 및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검사관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드론에서 용의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원격 저장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인수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식 채널을 사용하여 공급자에게 데이터 보존 및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자가 제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취합해야 합니다. 분석 단계가 완료되면 분석자는 조사 결과와 결과를 포렌식 보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분석자는 복잡한 기술적 맥락을 판사, 검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설명하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사실을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가 조사팀의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조사의 다른 데이터와 쉽게 일치시킬 수 있도록 분석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는 모든 증거물을 색인화하고 검색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팀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의 허용 여부. 전자증거의 허용 기준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관은 재판을 위한 전자증거를 평가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포렌식 보고서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적절하게 요약되어야 하며 요청자가 제공한 사례 요청에 대한 간결한 답변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은 주요 내용과 함께 넣기보다는 부록 섹션에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평신도가 보고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자는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진술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용의자가 파일어를 변경했습니다. 적절한 문장은 컴퓨터 B에서 발견된 파일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사관이 보고서의 결과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 자료의 사용과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사진 및 라이브 시연과 같은 시각적 표현은 이해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증인.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분석자는 법원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제출된 포렌식 보고서로 법정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할권에서는 분석자는 법원 회의에 참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증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은 교육, 훈련, 기술 또는 경험을 통해 일반인을 능가하는 전문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증인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 범위 내의 증거 또는 사실에 대한 증인의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의견에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예심 판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전문가 지위를 결정하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전문가 지위가 법률 기관에 의해 임명되며 개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 범위 내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심사관은 자신의 법률, 법원 절차, 역할 및 해당 역할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